학교가 있던 자리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예고 없이 공습을 벌인 겁니다. 유엔 구호기구가 운영하는 이 학교는 피난민 7,000명의 대피소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احنا جينا نركض على المكان هنا على مكان الاستهداف لقينا الاطفال لقينا اشلاء اطفال هذا مكان طبعا العاب هنا ترامبولين هنا مراجيح هنا بياعين ناس مدنيه اللي راحت مدرسه مدنيه. 이스라엘군은 이 학교가 테러리스트의 근거지였다며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학살을 감추려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 사망자가 3만 8천 명을 넘은 가운데 난항을 겪어온 휴전 협상은 진전 조짐이 보입니다. 영구 휴전을 요구했던 하마스가 요구 수준을 낮춰 16일 임시 휴전안에 동의하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협상을 중재해온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이번 주 카타르를 방문한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협상단은 임시 휴전, 구호물자 전달, 이스라엘군 철수를 문서로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세부 쟁점이 많이 남아있어 타결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가자 전쟁 발발 9개월째.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질 석방 협상 타결과 네타냐후 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주요 도로와 경전철 선로를 봉쇄하는 등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I'm here to demand the government to agree to a deal to release the hostages now, stop the war, and go to elections, which is what 70% of the people of Israel are asking for and demanding for months right now. 휴전 협상과 관련해 하마스는 지난 4일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해 새로운 휴전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고집해온 영구 휴전 요구를 포기하고 군인과 남성 등 남은 인질을 석방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를 키웠습니다. 하마스가 휴전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총리실 성명을 통해 하마스 요구사항 가운데 일부 항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휴전에도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투 재개를 보장해야 한다며 하마스의 공격 재개 금지 요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와의 휴전이 성사되더라도 가자 전쟁에 무력 개입해온 헤즈볼라와의 싸움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הפסקת אש שם והגעה להסדר, כאן ממשיכים להילחם ועושים את כל מה שצריך, והדבר הזה הוא שמביא את התוצאות. 장기간 교착 국면에 빠졌던 휴전 협상. 복잡한 이해관계에 막혀 이번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건 아닐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이란 대선 결선 투표 결과 페제시키안 후보가 1638만 4천여 표, 54.8%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맞대결을 벌인 강경 보수 성향의 사이드 잘릴리 후보는 45.2%를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보건장관을 지낸 페제시키안은 5선 의원이지만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깜짝 당선으로 평가됩니다. بر همین اساس جناب آقای مسعود پزشکیان به عنوان منتخب 14مین دوره انتخابات ریاست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معرفی می‌گردند. 49.8%라는 저조한 투표율은 민생고와 사회 통제에 대한 불만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페제시키안은 서방과 관계 개선을 통한 핵 합의 복원과 경제 제재 완화, 히잡 단속 합리화 등 개혁적이고 유연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آمریکا یا اروپا الان چرا بازرگانان ما نمیتونن اروپا به راحت دیگه ویزا نمیدن تاجرای ما نمیتونن دانشگاه‌های ما نمیتونن برن ما چیکار کردیم که دنیا با ما اینجوری 사회적으로 일부 변화는 가능하겠지만 이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슬람 신정일치 체제인 이란에서는 국방, 안보, 외교 등의 문제는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뜻에 따릅니다. 이 때문에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노선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은 브라임 라이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불의의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지며 갑자기 치러졌습니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라이시 전 대통령의 자녀 임기 1년이 아닌 온전한 4년이기 때문에 페제시키안은 2028년까지 대통령직을 맡게 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선 후보직 사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What's Joe going to do? Is he going to stay in the race? Is he going to drop out? What's he going to do? Well, here's my answer. I am running and going to win again. I don't think anybody's more qualified to be president or win this race than me. 그러나 여전히 고령에 따른 인지력 저하 논란을 잠재워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권자와의 직접 접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가운데 한 명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이 CNN에 이런 방안을 밝혔습니다. 타운홀 미팅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들과 만나는 기회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에게서 직접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안심시키겠다는 보관입니다. 워싱턴 DC에서 9일부터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도 좋은 기회입니다. 번제함을 과시하고 동맹국들을 주도하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상회의 마지막 날을 전후해 대선 TV 토론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언론의 인터뷰 질문지도 미리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라디오 방송 2곳과 인터뷰할 때 미리 질문지를 줘 사전 조율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는 걸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프랑스 파리 레피블리크 광장. 시민들이 한데 모여 환호합니다.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는 마리안느 동상엔 삼색기가 올라갑니다. 프랑스 총선 2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이 1당 자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 앙상블이 2위, 1차 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극우 국민연합은 3위로 밀려날 전망입니다. 극우 정당으로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집권하겠다던 야망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En assumant délibérément de paralyser nos institutions, Emmanuel Macron n'a pas simplement poussé le pays vers l'incertitude et l'instabilité, il prive en conséquence et pour de longs mois les Français de toute réponse à leurs difficultés quotidiennes. 2차 투표를 앞두고 좌파 연합과 범여권이 극우 후보의 당선을 막겠다며 후보 단일화에 나선 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눠 갖는 프랑스에서 좌파 총리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Le président doit s'incliner et admettre cette défaite sans tenter de la contourner de quelque façon que ce soit. Le Premier ministre doit s'en aller. 당장 아탈 총리는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범여권과 좌파 연합이 여러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이 큰 만큼 이른바 동거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무너진 제방 사이로 덤프트럭을 통째로 빠뜨립니다. 화물칸에 가득 실렸던 모래는 급류에 휩쓸려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수장된 낡은 트럭만 18대. 준설선 2척이 가세해 흙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수면 아래 제방 경사면에 골재를 빨아들여 붕괴를 재촉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刚刚政府是米quân，他们说已经80米quân了。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후난성 둥팅호 제방에서 균열이 발견된 건 5일 오후 4시쯤. 처음엔 주변에 모래주머니만 제대로 갖췄어도 막을 수 있을 만큼 작았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일주일 전쯤 호수가 위험 수위에 올랐지만 사전 대비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붕괴 구간은 220m 넘게 커졌고 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농지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주민 5,700여 명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며 복구 작업 위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인터넷 생중계는 통제됐습니다. 刚刚被禁播了，说我拍到那个危险的那个场景了，被禁播10分钟。 홍수를 막기 위한 2차 제방까지 물이 차올랐지만 얼마나 위태로운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셔 숲속에 위치한 벨모럴 성. 1852년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엘버트 공이 구입한 대지에 19세기 고딕 복고주의 건축 양식으로 지은 저택입니다. 영국 왕실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돼 왔는데 특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가장 사랑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생전 이곳을 자주 찾았던 엘리자베스 2세는 2년 전 이곳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영국 왕실이 벨모럴 성 내부를 17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찰스 3세가 성 내부의 일부 카펫과 그림 등을 빅토리아 여왕 시절 분위기로 바꾼 것을 제외하면 성이 지어진 1855년 모습 그대로입니다. 관람객은 성의 홀과 식당, 도서관, 응접실 등을 가이드 투어를 통해 둘러볼 수 있습니다. It looked like a family home. It didn't look palatial. It looked comfortable. It looked like her. So I think that in itself would be interesting. I think it's great. I know that in the US people are fascinated by the royals, and I think that people will definitely want to do that now that it's available.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벨모럴 성 투어는 하루 4차례 진행되고 하루 입장 인원은 40명으로 제한됩니다. 가이드 투어가 포함된 표 가격은 100에서 150파운드, 우리 돈으로 17에서 26만 원에 달하지만 매진됐습니다. We launched our tickets on the 2nd of April at 9 a.m. and we sold out of our tickets by 11 a.m. on the 2nd of April. So it was a very hot ticket, I think, for people to purchase. 벨모럴 성의 이번 시즌 관람은 다음 달 4일까지 가능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7월 1일부터) 전면 개장한 부산 지역 해수욕장 7곳.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아서 여름 바다에 남보다 일찍 풍덩 빠져보고 싶은 많은 피서객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에 높은 파도에 해무까지 껴서 바닷물 입수가 오후까지 통제된 겁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물놀이 하러 왔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발만 담글 수 있다는 게 너무 안 좋았었어요. 바닷물에 못 들어간 피서객들은 백사장을 걷거나 운동을 하면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기대하고 이제 이번 연도 첫 여름 바다 여행이었는데 이렇게 처음 왔는데 이렇게 파도도 높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못 노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은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던 피서용품 대여를 구청에서 일부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직접 운영합니다. 바가지 요금을 없애고 수익 정산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시 개장 후에 첫 번째 주말을 맞은 전북 부안 변산 해수욕장. 흐린 날씨에 바람까지 강해서 바닷물에 들어가는 물놀이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갯벌에서 조개를 잡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맛조개와 바지락을 캐는 겁니다. 반면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민물로 든 물놀이장에는 여름을 즐기는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조금 이르긴 한데 그래도 한여름 막 땡볕보다는 조금 더 일찍 좀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전라도 쪽으로 저 서해안 쪽으로는 와본 적이 없어서 애들 뭐 갯벌 체험도 일찍 해볼 겸 그래서 왔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교차로 반복되고 있는 올 여름.
이번 주말에도 이 공식이 적용됐지만 사람들은 그 틈새에서 휴일과 여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밧줄에 매달린 등산객들이 아슬아슬 계곡을 건넙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등산객 10여 명이 고립됐다가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야영객 고립이나 계곡 급류 사고는 한 해 평균 200여 건으로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계곡물이 성인 발목 높이에서 얕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30분도 채 안 돼 물이 급속도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야영객들은 되도록 빨리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올 땐 계곡보다 산등성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철수 시점을 놓쳤다면 텐트 안에 머물지 말고 즉시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불어난 계곡물은 무릎 높이까지만 차올라도 사람이 휩쓸릴 만큼 물살이 강합니다. 무리하게 계곡을 건너기보다는 높은 곳으로 몸을 피한 뒤 신고 후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합니다. 캠핑 장비들이나 아니면 차량, 기타 부속물들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신 다음에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고립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체온 유지를 위한 여분의 옷을 챙기고 비상 식량과 랜턴 등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재난 관련 앱을 미리 깔아두면 재난 속보와 대처 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집중 호우가 예보됐다면 계곡 야영이나 등산은 피해야 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장마가 한창인 요즘 채소 가게 상인은 더 고달픕니다. 쉬지 않고 관리해도 잎채소는 반나절 만에 시들고 물러져 반은 버립니다. 비 오고 값이 오르면 손님 발길도 뜸해집니다. 한 60% 정도 돼요. 얼른 안 팔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이렇게 막 물이 흐르면 이게 다 버려요, 내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를 보면 적상추 상품 기준 소매 가격은 일주일 만에 17% 넘게 올랐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35% 비쌉니다. 쌈배추도 일주일 만에 26% 올랐고 평년보다 70% 넘게 비싼 당근도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박과 복숭아, 자두에 이어 기다리던 아오리 사과까지 나오면서 과일값은 안정되고 있지만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이런 재래시장들을 찾는다거나 아니시면 이제 동네 마트보다는 한 번에 좀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찾아서 방문을 하는 게 조금 더 그래도 금액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값을 많이 올릴 수도 없고 단골을 놓칠까 재료를 아낄 수도 없는 식당 사장들도 울상입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3년 넘게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식당 사장들은 특히 껑충 뛴 식재료값과 에너지 비용, 임대료는 물론 특히 인건비 상승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재료비도 배로 올랐어요, 배로. 인건비는 1년 전에 한 7만 원, 8만 원 하던 게 지금 12만 원 해요. 장마가 끝나도 올해는 비와 폭염이 잦을 것이라는 예보에 먹거리 물가는 내내 서민들을 힘들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바구니에 삼겹살과 두부를 담는 주부. 장을 보는 이곳은 마트가 아닌 편의점입니다. 필요한 것만큼 살 수 있어서 좋고 뭐 가격도 그다지 뭐 마트보다 뭐 센 것 같진 않고. GS25의 장보기 특화 매장으로 신선식품과 소스류 등이 일반 편의점의 3배가 넘습니다. 편의점 채소 코너입니다. 양파 하나, 감자 2개씩 소량으로 포장한 채소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1, 2인 가구가 늘면서 신선식품 매출도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중순까지 세븐일레븐의 과일과 채소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습니다. 혼자 살아서 이제 재료도 편의점에는 소분돼서 팔고 있기도 하고 바나나나 사과 그리고 채소 같은 거 급할 때 편의점에서 자주 사갑니다.
채소뿐만 아니라 고기나 닭강정도 한두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밥 한 공기 분량 쌀도 등장했습니다. 편의점 CU에서 내놓은 1인분 150g짜리 쌀 제품은 한 달 만에 2만 5천 개 넘게 팔렸습니다. 고물가 여파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사는 소비 경향과 맞물려 편의점이 새로운 장보기 채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해 7월 국내에선 처음 쌍둥이로 태어난 판다자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출생 직후 200g도 채 되지 않던 작은 몸집은 1년 사이 무럭무럭 커져 30kg을 훌쩍 넘겼습니다. 슬기로운 보물, 빛나는 보물이란 이름에 걸맞게 아낌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덕분입니다. 쌍둥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2배의 행복을 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첫 생일 선물로는 걸림돌 없이 쭉 뻗은 삶을 기원하는 나무 자동차와 대나무, 당근으로 꾸민 커다란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돌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돌잡이 행사. 5가지 대나무 모형을 두고 한참을 고민하던 언니 루이바오는 건강을 뜻하는 아령을, 동생 후이바오는 인기를 뜻하는 마이크를 선택했습니다. 사전 초청된 현장 관람객 60여 명뿐 아니라 온라인 생중계에도 3만 명 가까운 누리꾼이 모여 쌍둥이 판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너무 오늘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게. 아기들이 태어나서 이제 돌까지 맞이했다는 게 너무 저도 엄마로서 뭔가 엄청 감개무량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고 너무 축하합니다. 사흘 전 중국으로 날아가 쌍둥이 판다의 언니 푸바오와 재회했던 강철원 사육사는 앞으로도 팬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푸바오에게 잘 다녀왔고요. 어제 무사히 제가 도착을 했고 푸바오는 지금도 열심히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더위 속 일상에 지쳤던 시민들은 귀염둥이 막내의 첫 생일을 맞은 판다 가족을 축하하며 잠시나마 여유와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대형 무지개 깃발을 선두로 거리 행진이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개성 넘치는 복장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뽐냅니다. 성적 다양성의 가치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알리는 퀴어 축제가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충청권에서도 성소수자가 우리의 동료 시민이라는 것을 145만 대전 시민분들께 도로에서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되게 기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 불평등한 상황에서 살고 있고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존재하고 다양한 형태로서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왜 뭔가 이게 법 제도로 이게 금지하고 있는 건지는 잘 의문스럽습니다. 인근에서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퀴어 축제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며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건강하자. 학교나 어디나 할 것 없이 그런 건강한 기풍을 조성하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또 다른 반대 시민단체 회원 일부가 퀴어 축제 거리 행진을 막아서 경찰이 제지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축제장 주변에 1,200여 명을 투입해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개막식 도중 확성기를 이용해 반대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려했던 집회 참가자 간에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귀신을 믿으시나요? 귀신을 보며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살해자. 환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있는 무속인들을 따라가며 풀어낸 샤머니즘 이야기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따지기보다 우리 삶에서 무속신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대로 전달합니다. 배우 유지태와 옥자연이 프리젠터로 참여했고 인류학자, 심리학자 인터뷰 등도 넣어 자칫 흥미로만 치우칠 수 있는 내용에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네,
네, 관세음보살 출판사 송혜인입니다. 절이 직장이라 절하는 게 일상인 입사 5년차 직장인이 극락과 지옥을 오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늘 죄송해하는 습관성 굽실 증후군에 걸린 막내의 우픈 에피소드들과 함께 요즘 힙한 종교로 인기가 높은 불교의 설정이 합쳐져 독특한 사찰 오피스 드라마가 탄생했습니다. 전 친구들 중에 회사원 친구들이 많은데 내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오히려 배웠던. 안녕하세요. 저희는 망민중학교 3학년. 누적 조회수 2천만 회를 기록한 유튜브 시리즈의 콘텐츠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극장에 걸렸습니다. 96년생 얼짱지망생 황은정의 중학교 시절을 담은 가짜 다큐멘터리로 영화 배경인 2011년 그 당시처럼 티켓 가격도 7,000원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그 뒤로 인물 군상들이 배경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중앙의 돼지 머리와 좌상단의 외상은 안 됩니다라고 직접 쓴 글씨가 인상적입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취하 2점은 이응노 화백의 대표작으로 인물의 형태를 과감히 생략해 현장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취하라는 작업부터 일상의 풍경을 보다 빠르고 활달한 필지로 그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추상에 입문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 흐름을 보실 수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인화로 출발한 고암의 예술 세계는 한국 근현대사와 전후 유럽 미술의 영향을 받으며 다양하게 변모했습니다. 1930년대 사생을 시작으로 1950년대에는 반추상 실험을 거치는데 이전의 사생이 향토적 풍경이라면 해방 이후 사생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거침없는 필지로 그렸습니다. 1958년 프랑스로 건너간 이후 그는 무한한 창작력을 증명합니다. 버려진 잡지를 뜯어붙인 종이 콜라주 작업은 파리 화단에서 큰 호평을 얻었고 이후 이어진 문자 추상 작업은 솜이나 버려진 옷가지 등을 활용해 변형에 변형을 거듭합니다. 서양의 미술 사조를 받아들이면서도 고암은 늘 한국적인 미를 접목해 동양화의 세계화를 모색했습니다. 현대미가 물씬 풍기는 붉은 대나무 그림은 타계 1년 전에 그렸습니다. 대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술의 근원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만큼 고암의 예술 세계에서 대나무는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인데 대나무 잎의 활달한 필치가 마치 움직이는 사람 같은 느낌을 주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대나무 잎을 그리는 필법들이 결국에는 또 그 본인만의 화풍으로 변모되면서 그것이 1980년대에 우리가 잘 아는 군상 연작으로 가는 1967년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을 때 그린 풍경화 2점 역시 첫 공개작이고 밥알에 종이를 섞어 만든 이른바 밥풀 조각은 재료의 특성상 상태가 취약해 자주 볼 수 없는 귀한 작품입니다. 고암 이응노 탄생 1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7월 말까지 일부가 이어진 뒤 8월부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군상 연작에 집중한 2부 전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Los cochos, este es mi regalo de mi padre.
Escogimos este lugar porque era un baño público. El día de hoy ha sido un espacio más rescatado por nosotros